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정말 뜬금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었는데요. 덴마크와 실제 협상이 들어갔고 여기에 축구가 얽혀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만약 그린란드가 피파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월드컵 무대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과거에 현재 가장 비싼 NFL 구단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고 골프와 복싱같이 다양한 스포츠 사업에 직접 관여했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질서와 권위, 보수적 가치를 드러내는 정치적인 무대였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항해한 선수들을 비애국자로 규정하고 찬송하는 팬들에게는 진짜 미국인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운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축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스포츠 개입이 미국, 더 나아가서 전세계 축구에 어떤 영향까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가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 그린란드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린란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유럽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기온이 낮고 얼음이 많지만 의외로 이곳의 국민 스포츠는 다름 아닌 축구인데요. 그린란드는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고 날씨도 혹독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적인데 이런 환경에서도 비교적 적은 장비의 인원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축구는 그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던 스포츠였던 거예요. 이미 1930년대부터 축구 클럽이 있었고 인구의 무려 10%가 이 축구 선수로 등록됐을 정도로 한마디로 축구에 미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기상 조건 때문에 잔디 구장도 부족했고 경기장 부진이 있더라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장 역시 인조 잔디였죠.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세계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고 기온이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에서도 나름 축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 번도 이 그린란드를 월드컵에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가장 문제는 이들이 피파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왜냐고요? 피파는 회원국 조건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처럼 정치적으로는 독립 못했을지라도 피파가 문화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그린란드는 아직까지 이런 문화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피파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수십 년째 피파와 UEFA 모두 가입을 많이 시도했었지만 실패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이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고 여기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독립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말로 국가 독립과 피파 가입 시나리오가 가시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단순히 그린란드의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매장된 히토리 자원과 북극 해역에서의 군사, 경제적 입지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린란드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거 없고 그린란드 입장에서도 미국에 힘 빌려서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피파 회원국을 이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취임식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직접 참석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난했을 때도 인판티노 회장은 이 트럼프가 평화 단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41파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유치나 러시아 월드컵 당시처럼 특정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엮인 전례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와 손잡은 모양새가 너무 뻔히 보이죠. 스포츠는 정치에서 중립적이라는 피파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그린란드 축구협회가 이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에 가입을 준비 중인데 실제로 미팅도 진행했거든요. 트럼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실제로 가능할 거라는 이 언론들 예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스페인령이었던 이 지브롤터나 세르비아의 땅이었던 코소보도 우선적으로 UEFA의 회원국이 되면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만약 이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에 가입한다면 든든한 미국의 지원 아래 실제 월드컵 무대까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외적인 이 그린란드 이슈 이외에 미국 내부로 한번 와볼게요. 미국 프로축구 리그는 트럼프의 컴백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지난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켄드릭 라마의 역대급 퍼포먼스 때문이었죠. 트럼프가 직접 보러 온 슈퍼볼 경기에서 트럼프의 사상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자 이 팬들은 켄드릭에게 찬사를 보냈죠. 진짜 드레이크만 울었어. 사실 트럼프와 이 미국 엔터테인먼트계 생태계는 예전부터 사이는 안 좋았어요. 특히 트럼프와 미국 스포츠계는 험악한 사이라고 유명했으니까요. NFL 선수였던 콜린 캠퍼니그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미국 국가 연주 중에 한쪽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펼치자 트럼프는 이들을 보고 국가의 무례한 행동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었죠. 그리고 NBA 역시 이외는 아니었는데요. 2017년 골든 스트레이트 워리어스가 NBA 챔피언에 오른 뒤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이 우승팀 백악관 초청 행사를 하려 했지만 선수단 대부분이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언행과 그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초청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팀 차원에서조차 방문을 보이콧했다고요. 트럼프도 이
발끈해서 야 그럼 초대 안해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인 농구 선수이자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생전의 코비 브라이언트까지도 모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며 미국 스포츠계의 양심 역할을 자처했어요. 자 그럼 MLS는 어떨까요? MLS는 현재 리그 차원에서부터 매년 열리는 프라이드 나이트 이벤트에서 구단 전체가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요. 선수들은 무직에서 완장을 차고 구장을 레인보우 깃발로 물들죠. 또한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하게 된 플로이드 사건 당시에도 미국 축구 선수들 모두가 무릎을 꿇으며 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지난 2월 부임하자마자 이 행정명령으로 어떤 걸 내렸냐면 성별은 남자,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이 트랜스젠더는 여성 스포츠 참여를 앞으로 금지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트럼프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모욕적이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는 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미국 대학농구는 바로 규정을 개정해서 여성부 경기에서는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선수만 출전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계에서 이를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발롱도르까지 수상했던 미국 대표팀의 스타 메건 라피노가 우리 10년 동안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웠었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LS가 그동안 포지셔닝해왔던 리그의 정체성, 즉 자유와 평등이겠죠. 이런 존립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펼쳐진다면 해외 기업들의 유입도 줄어들게 될 거고, 이는 리그의 성장을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가 정부에 대들면 이거 생존할 수야 있겠어요? MLS 수익 대부분이 이 중앙으로 집결돼서 각 팀에 재분배되는 구조인데 해외 투자들이 막힌다? 리그 성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2016년 북중미 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어요. 당연히 캐나다의 반응 싸늘했죠. 캐나다 대표팀 감독인 제시 마치는 미국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충실한 동맹국에 보여준 오만함과 무례함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대놓고 일침을 갈겼는데요. 진짜 이분이 우리나라 감독 됐어야 되는데 참.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되는 비용이 폭등할 수 있어요. 건축 자재와 인력, 관광, 수요 모두 직격탄을 맞는 거죠. 심지어 이번 과제 정책에 당사자인 멕시코, 중국, 캐나다의 경우 이 미국 수입의 무려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인프라 비용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를 첫 공식 파트너로 유치했는데, 트럼프가 공약한 60%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하이센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경우에 이미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출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월드컵 출전 후 선수단과 관중의 입국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이민 관련 행정자원을 대규모 추방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기조상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아 보이죠. 월드컵의 핵심 가치인 화합과 연합은커녕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 공동 개최국 간의 긴장감 역시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 내 북중미 월드컵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당일 이 갈등을 두고 월드컵을 더 흥미롭게 만들 요소예요 라며 가볍게 웃었고, 여전히 그의 가벼운 태도로 인해 전 세계는 그를 더욱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는 아니겠죠. 그 영향력은 피파의 정치와 그리고 MLS의 가치 충돌, 마지막으로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영상으로도 언급했지만 현재 미국 축구협회의 가장 큰 목표가 MLS의 재정 건전성보다 바로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흥행이거든요. 메시, 수아레즈와 같이 슈퍼스타들을 데려오고 리그의 수익 구조를 재정비한 데다가 국가대표는 야심차게 포체티노까지 선임한 미국이 과연 트럼프 하에서 순조롭게 북중미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리오넬 메시는 여전히 미국에 남을까요? 오늘의 주요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